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됐다는 감사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것. 중함. 인천 선관위는 경력 경쟁 채용 경채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 선관위의 방호직 결혼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전남 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비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의 내부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합격 여부 사후 임해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 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20년 이상 경력에 다른 인사도 선관위 같은 조직은 처음 본다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감사원의 발표가 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조직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이 부패가 만연해서 조직 전체가 마치 커다란 부정부패의 소굴이 됐다라면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감사원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채 의혹 확인.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퇴진을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의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에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한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대를 이어 공직의 길을 걷는 현대판 음서제인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은 수법도 다양했다. 자녀를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다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예컨대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 방식이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동의 요건을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편법 등이 동원됐다. 불법적 고용 세습으로 이어진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청탁하고 눈 감아주는 짬짬이 채용 행태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인사부서 담당자들도 한통속이 돼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니 대한민국 선관위의 청렴 공정의 공직 기강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부패 문제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은 선관위는 1년 예산 4천억 원, 직원 3,000명 규모의 거대 조직이다. 더구나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데다 진급도 잘 되는 신의 직장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인식돼 왔다. 그러면서도 부패 집단으로 내몰리는 데 대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후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하다가 뒤늦게 나타나 기껏 취한다는 조치가 말로만 사과했을 뿐이다.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국민 눈에는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야비한 범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리에 대해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관리 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선거에 의해 탄생하는 권력 자체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탄생 순간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권력이 한 국가를 이끌고 가기는 어렵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현실을 보면 자녀 특채 등 비리가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는 특정 조직 문화를 넘어 한 사회의 가치척도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의 환골탈태가 시급함을 방증한다.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런 참담한 사태에 대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진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에 나타난 법치 문란 보도는 한국 사회 법치 난맥상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파사현정으로 범법자들의 비리를 밝히고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 나비는 29일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 법치 문란 우려 논평에 BBC, 미국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대한민국 총선 직후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보도를 했다. 샬롬 나비는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는 것이라며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외신의 보도와 같이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샬롬 나비는 먼저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집판 지연, 이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BC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망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삼류로 정치인들은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샬롬 나비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법치 문란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 미국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대한민국 총선을 본 영국 BBC 방송의 따끔한 촌평이다.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BBC가 지적하는 바같이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출연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오늘날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BBC는 1952년 정치파동 때 대한민국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발할 수 있는가 방송한 권위 있는 방송이다. 외신은 지난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 정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의 지극히 일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 재판 지연과 이중 잣대 판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들 해외 언론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집판 지연, 이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탄형 정당을 출범하자 이 정당은 제3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의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삼류로 정치인들은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50개 이상의 외신 구락부가 시시각각으로 한국 정치를 보도하고 있다. BBC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망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노출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외신에 의하여 평가받을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섬의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 정치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 싸움, 극한 대립 보복 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천 불 도달한 선진사회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때이다. 거대 야당 입법부가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민주당 지배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 후 이들은 선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야당 당수를 재판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민주적 통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대 야당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사퇴 결의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상이다. 사법부에서 재판의 판결 연기, 편향된 재판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인사는 울산경찰청장으로 울산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21대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임기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1심에서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되어 지난 4월에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총선에 출마하여 22대 국회 선거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현 야당 대표는 7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2년이 넘었는데 법정 기일은 1년 안에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에 있는 야당 대표는 총선에 이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떠밀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하자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하여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왔다는 아이러니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BBC는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긴 22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과 편향된 재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서 사법부 법관들의 재판 지연과 편향된 판결 논란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와 기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법치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잠언 기자는 다음같이 지혜의 길을 가르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